그래갖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목이 부었다고. 저기 역류성이래요. 근데 3개월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볼거리 많았던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저는 부산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올해만큼은 정말 뭐 아시아 최고 영화제임을 떠나서 말이죠. 네.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박은영 아나운서가 이번 부산영화제를 일도 있게 취재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종상영화제 본선 진출자 그리고 각 부문의 후보도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영화가 좋다 진행하면서 이제 준심사위원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이죠. 신인 감독상이 제일 궁금한데. 네.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장철수 감독 그리고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 정도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을 쳐봅니다. 네, 모두 개성 있는 작품들이니까 좀 두고 그럼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화가 좋다 첫 순서는 전현무 씨가 준비한 전신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어떡해. 괜찮아요. 이렇게 혼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 혼자 하는 인터뷰가 아직은 어색한 그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저. 엉뚱하지만 누구보다 솔직했던 그녀. 제가 오늘 만약에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거 잊어주시고. 네. 근데 그게 저 연기 계속 하고 싶거든요. 미워할 수 없는 그녀의 매력은 어디까지? 전신의 인터뷰. 오늘은 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에 사랑스러운 스토커로 돌아온 정유미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영화 좋다 전신의 인터뷰. 오랜만에 만납니다. 우리 정유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유미입니다. 이번에 가을에 개봉하는 조금만 더 가까이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5색깔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 너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왜 안 되냐고. 이번 영화에서 정유미 씨는 윤계상 씨와 함께 쿨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진상 커플을 연기했다죠?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로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스모키한 화장을 하고 되게 무서워요. 눈만 보면요. 여기다 화장을 하면 무서워지는군요. 네. 표정 좀 한번 줘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봐도요 안 무섭죠. 근데 네.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제가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한 남자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여자. 대뜸 출발하려는 차 앞에 서더니만 불쑥 옆자리에 올라탑니다. 뭐야 너?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옛 여자 은희. 넌 사람 안 만나? 남자가 건조한 말투로 묻자 그런 거 없어. 난 너 때문에 연애 불구야.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하지요. 내가 무슨 죄 졌냐 너한테? 이유도 모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칠 순 없어. 네가 하자는 대로 병신짓 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물러나야 돼. 언제적 얘긴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너는? 너한텐 언제적 얘기냐? 나는 아직도 지금 얘기야. 매번 같은 얘기. 지치지도 않을까요? 너 나한테 진짜 못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저럴수록 남자는 더 피곤해지는 거 모르나? 이 여자 당최 자존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실제 정유미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들러붙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스타일이세요? 헤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은데.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은 있겠지만 네. 싫다는데 어떡해요. 너무 눈동자가 크고 막 맑고 그러셔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붙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만나주면 쿨하구나 정유미 씨는. 근데 본인이 원래 안 그런 성격인데 그 연기하려면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연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뭐 안 어울릴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 어찌 보면 또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극 중에 은희가 했던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나는 왜 안 돼? 난 왜 안 되냐고. 너무 귀여운 척한다. 아, 그래요? 연기 좀 해주세요. 영화를 정말 보러 가고 싶게. 예.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랩하세요? 영화에서 랩하셨어요? 예. 오늘 머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네요. 영화 사랑니에서 새하얀 벚꽃을 뒤로한 17세 소녀의 무심한 얼굴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 연기상을 거머쥔 그녀. 꿰맨 자국 좀 봐줄래?
이후 가족의 탄생에서는 박애주의자 채연을 연기하며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예쁜 거 나쁜 거야? 생각엔 되게 지난 2년간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무려 4편이나 출연해 그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등극한 것은 물론 오는 거야 이게. 내 존재가 누군지. 정신 좀 차려봐 좀. 최근 상업성 두드러진 영화까지 꾸준히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배우입니다. 6분가량의 짧은 단편 영화로 그녀를 발굴해낸 김종관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 영화에서도 역시 그녀를 택했죠. 아니 근데 요 감독님이 김종관 감독님이죠? 네. 그 폴라로이드 작동법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인데 왜 그 감독님을 이렇게 정유미 씨 좋아서 찾을까요? 아무래도 그 폴라로이드 작동법은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거든요. 네. 예. 단편 영화를 통해서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사랑니란 작품에 데뷔를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굉장히 고마운 작품이네요. 네. 날 그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 한편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니며 찐득이처럼 구는 은희 때문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남자. 제발 좀. 왜? 걔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괴로워? 그만 좀 하자. 그런데 오늘 나랑 있어. 이건 또 뭔 소리? 안 돼. 오늘 나랑 있어. 안 그럼 그때 나랑 자고 걔한테 얘기해. 삼자대면 하자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는 공갈 협박까지. 한번 남자 오는 소리를 들어봐야. 이래서 조인성이 그렇게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구나. 알기야이? 나 만나는 남자 있어. 에? 여보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쳐? 뭐야 너? 그 부산영화제를 다녀오셨잖아요. 영화를 접한 분들이 있죠 이미. 네. 요 반응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어땠는지. 사실 제가 연기하면서 느꼈던 것보다 네. 훨씬 여성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말로 하지 못했는데 보면서 되게 시원했다고 대리만족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거 잊어주시고 네. 작품에 나왔을 때 다 나갔어요. 예, 쭉 시원하게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 오히려... 연기 계속 하고 싶거든요. 어떤 영화든 뭐 드라마든 그냥 그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그냥 그 캐릭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나온 영화를 다 보진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내 깡패 같은 애인을 봤을 수도 있고 뭐 네. 차오를 봤을 수도 있고 뭐 또 드라마를 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보는 시간만큼은 제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좋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우리 유미 잘했죠? 정경합동 사상 초유의 연쇄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부패와 배신의 추악한 시나리오가 드러납니다. 추악한 진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범인은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래 속에 범인을 만드는 연출자와 사건을 각색하는 검사, 그리고 범인을 섭외하는 스폰서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세 남자의 위험천만한 거래. 멋있다. 류승환 감독의 신작 부당 거래입니다. 스타일리시한 감각과 탁월한 연출력으로 소문난 충무로의 액션키드 류승환 감독. 그가 3년 만에 새 영화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 감독의 장기인 통쾌한 액션보다 숨막힐 듯 빠른 전개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가 눈에 띈다죠. 이게 보통 사건이냐? 대통령이 직접 와서 대국민 퍼포먼스까지 가고 간 사건이야. 해결할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최철기라고 우리 에이스입니다. 남의 집이니까 깨지는 거 조심하고. 최철기. 그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 때마다 번번이 누락되는 베테랑 형사였죠.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네 북이야? 용돈 챙겨주고 티치다거리까지 다 해줬으면 뭔가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압수수색은 해동그룹 장석구 사장과의 관련 장부를 없애기 위한 것. 그런데 최 반장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많이들 바쁘신 모양이네. 이반 최철기 반장님 들어오셨습니까? 감찰반의 느닷없는 방문. 하지만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진 수순이었죠.
조심해서 좀 다뤄주세요. 예예. 임무를 거부할 수 없게 사전에 최 반장을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해동 장석구 문제는 감찰반에서 제대로 냄새 맡은 것 같다. 대체 맡기려는 임무가 무엇일까요? 장석구 문제는 여기서 그냥 접고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맞자. 응? 장석구와의 뇌물수수를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부여된 건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듯합니다.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그동안 없던 줄이고 빼기고 한 번에 생기는 거야.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물먹어온 그의 형사생활에 던져진 달콤한 유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편 최 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주검사. 뭔데 이거? 그는 최 반장이 체포한 태경그룹 회장의 라인입니다. 요거 봐라. 잘 들어. 여기 이 중에서 범인 나온다.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용의자를 중심으로 최철기는 범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마누라가 지체 2급 금지산자네. 그리고 범인을 조련할 스폰서를 찾아가는데 그건 바로 장석구 회장. 뉴스 보지?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와서 난리치고 갔던 그 애들 사건. 필요한 건 범인을 연기할 범인.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준다. 잘해. 잠깐만요. 태경 김영수한테 갈까? 장석구조차 선뜻 응하지 못할 음모. 그러나 우리 해동빌딩 투자자분들이 여기다 모여 계시네요? 우리 석구 많이 컸네. 아, 이봐! 요새 여기 문신한 애들도 받아주나? 어? 라이벌 태경그룹 김양수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장석구는 결심합니다. 이동석 씨? 금치산자 아내와 딸을 두고 있는 이동석. 야, 강도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야, 이동석이 이거 쓰레기구나, 쓰레기.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스럽다. 야, 내가 누구냐? 범인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는 그렇게 범인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영화 부당거래는 비열한 유해진과 부패한 황정민, 간교한 류승범까지 3인 3색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력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은 액션 일변도의 영화에서 탈피한 류승환 감독의 긴장감 넘치는 연출력 때문이지요. 드디어 범인 아닌 범인이 체포됩니다. 이동석 건 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담당 검사는 주검사. 그 역시 깨끗이 못한 검사죠. 아니 근데 또 뭘 이런 거를. 앞으로 뭐 더 좋은 빌딩 세우고 그러시면 되지. 영감 반말씀 좀 하지 마시오. 내가 그 빌딩 세우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시오? 태경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태경그룹 김 회장도 멈칫하는 카리스마에 간교함까지 몸에 밴 주검사. 이거 뭐? 나 들어가야 돼. 검사님, 다음 주 골프 약속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속 배우 류승범의 돌변하는 연기력은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뭐야 이거? 나 이거 참, 나 이거. 이거 뭐 골프도 불편해서 못 치러 다니겠네 이거. 당구나 치러 다녀야지. 회장님 이거 당구는 좀 치세요? 아예 한 500 칩니다. 야! 공포와 코믹의 양면성을 지닌 그의 캐릭터는 놀랍기만 하죠. 진짜?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한편 이 모든 것은 김양수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유인책. 김 회장은 주검사 앞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의 현장을 도망친 주검사는 최철기 반장에게 도움을 청하죠. 태경 김 회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가 이거? 해동 장석구밖에 없다 이거지. 여러 가지 정황상. 정황상 그러시다면 직접 나서시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주검사. 한편 필요 이상으로 일이 커지자 화가 난 최 반장은 장석구를 찾아가 경고합니다. 잘못되면 알지. 그리고 주검사를 올가매려고 김 회장 살해 현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최 반장이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답례를 좀 해야지. 그것은 최 반장의 통화 기록. 며칠 새 뭔 통화를 그렇게 하셨어?
이 사람아,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어?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어?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 그 가공의 범인을 둘러싼 세 남자의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들만의 살생부. 부당 거래입니다. 요절한 천재 작곡가. 이 노래를 알려야 해요. 나가야겠어요. 죽기 전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당찬 소녀. 아줌마 언제 오세요? 반값 드리려고요. 돈은? 방세가 밀려 기타를 파는 형제. 소리 좀 낮춰요. 이런 거 불법이라고요. 음악이 불법인 미래에 살고 있는 두 남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TV에서 충무로의 기대주로 부각된 신세경, 그리고 가요계 최고의 남성 아이돌이 가세한 영화 어쿠스틱. 이 영화는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적인 구성을 기본으로 청춘들의 밝고 유쾌한 판타지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항상 이변 과도 내충족 각혈증.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면 먹으래. 아니면 곧 죽는데. 첫 번째는 나트륨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는 세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몹쓸 브로콜리. 자신이 만든 노래 브로콜리의 위험한 고백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지만 노래에 하이라이트가 없네. 그 브로콜리가 왜 그러는 거야? 쉬울 리가 없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지난해 시트콤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신세경 씨. 이번 영화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기타를 칠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노래를 막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극 중에 세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이 그냥 어떤 소박한 열정 같은 거여서 그런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박한 열정, 과연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노래를 알려야 해요. 한편 방세가 없어 애지중지하던 기타를 팔기로 결심한 상원과 혜원.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결국 혜원은 형이 준 차비로 빵을 사 먹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약속 장소에 걸어가는 것까진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기타가 어디로 간 거죠? 덜렁이 동생에게 맡겼던 게 실수. 이제는 형이 나섭니다. 우선 범인의 탈출구를 막는 센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왜 이래? 내 거야. 기타를 놓고 빵가루 튀기는 싸움을 하던 중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갑자기 화를 내는데요. 너희들이 음악하는 놈들이야? 음악하는 놈들이 기타를 그따위로 다뤄도 돼? 너희가 그런 정신으로 음악을 하니까 요즘 음악이 이따위 아니야. 그래서요. 그래서요. 하지만 상원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도 기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고요. 형, 기타 안 팔면 안 될까? 자식 같은 기타를 팔아야 하는 이 순간 누구보다 마음 아픈 건 상원이겠죠. 인기 아이돌 밴드 CN블루에서 기타와 드럼을 맡고 있는 이종현과 강민혁. 이들은 이번 영화에서 배고픈 인디밴드의 기타리스트와 드러머 역을 맡았는데요. 생애 첫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이 어떨까요? 편하게 잘 대해주시다 보니까 처음 연기하는 것 치고는 많이 좀 덜 떨렸던 것 같아요. 워낙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편하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 걱정됐는지 촬영장에 찾아온 CN블루 리더 정용화 씨. 너네 음악하는 애들 맞지? 네. 음악에 미쳐 죽고 못 사는 가난한 록밴드 상원과 민혁. 노래 가사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소리가 무기가 되고 음악이 금지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훈은 진이의 물건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거! 들고 있는 거! 이거 거울인데? 그것은 바로 현재는 사라진 과거의 물건. 그때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썼던 기계라고 했는데. 그럼 고쳐줘.
음악 들으면 폭격 소리가 안 들려. 폭격이 난무한 미래에서 음악은 유일한 방패였죠. 이게 네가 만든 거야? 소리로 사람을 죽인다. 물론 교수가 허락을 해야. 그때 번뜩이며 떠오른 한 사람. 이분인가요? 다짜고짜 쳐들어가 물건을 들이미는데 이제 과거의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건가요? 어째 좀 불안해 보입니다. 빌어서 잠금 해제? 드디어 고쳤나 싶었는데 응?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아, 이거 뭐 잘못 건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얘가 그 밀이라고 그래서 내가 빈 것뿐이야. 원시인이 변기 보고 우물이라고 한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2AM의 임수롱. 가요계와 방송계를 아우르며 폭넓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처음 도전하는 영화는 어땠을까요? 배우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24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활기 넘치고 되게 즐겁고 좀 더 생기 넘치는 그런 촬영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살, 아픔조차 두 팔 벌려 껴안고 마냥 설레기만 했던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 올가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들려줄 영화 어쿠스틱이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 청춘이 있습니다. 도망보다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도망만이 살 길, 그래서 도망치는 청춘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생사의 청춘.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튀어라. 때는 1950년 6월 말, 북의 남침으로 피난민과 국군이 패전을 거듭하며 남쪽으로 밀리고 전국이 전쟁터이던 그곳에 어린 학도병 탑 오장범이 있었습니다. 소리부터가 정말 리얼하네요. 우리 영화의 급수가 1급수임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니가 해주시는 뜨신 밥에 총각김치 얹어 먹던 어린 총각이 목숨 걸고 나온 전쟁터. 무섭겠죠. 총격과 포격에 달팽이관이 요동치며 귀가 멍멍해지는 그때 장범이 앞에서 한 장교가 위험에 처하는데 이런 노리쇠도 안 풀고 방아쇠를 당기니 총알이 나가나. 아이고. 후덜덜 떨리는지라 머뭇대는 사이 장교는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탓이라며 장교를 넘고 달리는 오장범. 괴뢰군이 들이닥치는 전쟁터에서 장범이는 오로지 달리고 또 달릴 뿐입니다. 당의 명령을 우기겠다는 겁니까? 당 위에 누가 있어? 당 위에 누가 있냔 말이오? 거저 김일성이지요. 5분 내로 전투 종료하고 포항으로 진격한다. 한편 장범이 목숨 걸고 업고 뛰며 장교를 후송했건만 시체 치워.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이유가 겁먹은 채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장범. 자신이 도대체 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가 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대종상 신인상 후보에 오른 오장범. 한편 우리 3사단은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그러면 여기 포항은 어느 부대가 지킵니까? 아니 포항으로 북한군이 오고 있는데 철수하면 포항은 누가 지켜요? 어이없게도 그건 바로 학도병이었으니 암담한 강대의 눈에 유난히 껄렁한 학도병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챙긴 거 봐라 자식이 그냥. 학생 맞아? 애 아빠예요. 총 들고 싸울 놈들이 허리치면 밥숟가락 주렁주렁에 요대는 맞지도 않은 버림받은 뱃살하며 도무지 불안하기만 한데 그 와중에도 지휘관을 뽑습니다. 중대장은 이 앞에 있는 오장범이 한다. 탑이 됩니다. 하지만 그 탑이 말하길, 저 대위님, 왜? 저 중대장 못 하겠습니다. 저는 골목대장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마음으로 이끌어라.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전쟁터에 나선 이상 군인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장범과 학도병이 막아야 할 북한군은 돌증밖에 모르는 북괴 주력 부대였으니 강을 건널 그 무슨 수가 있습니까? 766 돌격부대 최소 무장으로 헤엄쳐 도강한다. 오, 돌진부대답네요. 고저 근데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조선 동무들 빨리 쌍판대기 좀 보고 싶소. 차승원과 탑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전쟁터 잠시 후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개봉작 스케이트 오 다이입니다. 딱 봐도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보드마니아 미키와 이드리스. 녀석들은 신나게 동영상도 찍으며 파리를 누비죠. 그리고는 잠시 쉴 겸 고난이도 기술도 시도해볼 겸 한적한 주차장을 찾는데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나타납니다. 한적한 곳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차량인데. 녀석들도 이상한 기분에 몸을 숙이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약 거래 현장. 그것도 배신과 학살이 벌어지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오, 계획적이네요, 저거.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던 녀석들이 있었죠. 하필 그때 엄니한테 전화가 와. 전화대요. 아이 좀 귀엽게 해봐. 거저 전화 왔지 애벌집이요. 뭘 해도 이려. 아무튼 악당들은 현장 목격자인 녀석들을 살려둘 수 없는지라 추격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잘도 도망갑니다. 와. 그래도 밝은 대낮이라 좀 다행이네요. 그건 그래요. 에? 오르막길은 차에 붙어가고 내리막길은 보드 타고 가고. 야, 이거 뭐 도통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그래서일까 슬슬 심기가 불편해진 악당들이 급기야 백주대낮에 총질을 하는데 참 다행이요. 왜요? 아무도 안 맞아. 완전 무법자네요. 급기야 미키와 이드리스는 파리 구경 왔다가 파리 목숨 될 판인지라 지나가는 배 위로 점프를 하며 도망을 치는데 악당들이 어디론가 통화를 합니다. 큰 조직 같아요. 한편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온 미키와 이드리스. Il y a 3 personnes qui veulent nous tuer, on veut voir un inspecteur. Pardon? On n'en sait rien, on faisait du skate dans un parking. On les a vu tuer 3 mecs. Ils échangent la dope. 황당한 내용이지만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경에게 신고를 하는데 엄마, 근데 저 어디서 솔차이 낯익은 이목구비 아니야? 저 이목구비는? 뒤쫓던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런 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 경찰인가봐. 뭘 믿고 대낮에 총질을 하는가 했더니만 믿는 것이 있어서 총질하는 놈들과 믿을 놈 없어서 도망가는 녀석들이 믿을 거라곤 오직 스케이트보드. 뛰는 게 빠르지 않나? 안 붙잡히는 거 보면 보드가 더 빠른가 봐요. 여기에 총질을 피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그들만의 롤러코스터. 아이고, 그럴 시간에 뛰는 게 더 빠르겠네. 내 생각도 그러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전쟁에 뛰어든 학도병들의 이야기 포화 속으로 옵니다. 야들 시방 그걸 사격이라고 하는겨. 나 뭐하는겨. 보다 못한 권상우가 시범을 보이는데 허문 명사수, 성적은 미지수. 이건 아니라면 단검을 냅다 던졌더니 에이, 그 라면은 다 끓여 먹었잖아요. 권상우는 말합니다. 봤지? 그러나 얼마 못 가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거 갖고 한 보름이나 가겠나 이거? 패거리와 식량 창고에서 놀다가 한 녀석이 수류탄을 발견합니다. 잘생겼네. 가만, 그게 저 갖고 놀아도 되는 물건 알긴데. 뭐고 이게? 그거 봐라 임마야 그거. 터진다. 야, 던져. 권상우가 2루로 던지랬더니 홈으로 던지는 뚱땡이. 어떻게? 그렇게 71명의 학도병이 보름 먹을 식량이 한 번의 악송구로 혓바닥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고구마 세자로 하고 옥수수 2부대밖에 못 건졌다. 걱정 마라. 우리가 구해올 테니까네. 니는 빠지거라. 명령이다. 예, 대장님. 탑은 학도병들을 이끌고 조만간 몰려올 괴뢰군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산속 헛간에서 불발탄과 무기들을 찾아내죠. 참 열악하네요. 그런데 권상우 야가 또 말썽이야. 300g. 죽고 싶나니? 그때 대종상 신인상 후보 탑 중대장이 목소리 깔고 건네는 조언. 숲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리도 간다. 그때 적의 저격수가 옥신각신하던 학도병 중에 하필 막내가 총을 맞고 탑과 권상우는 달아나는 괴뢰군을 쫓습니다. 학도병이지만 고등학생 때가 제일 무서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 눈 마주치면 그 눈피할 판에 총질을 했으니 끝을 보겠다고 쫓는데 이런 그게 알고 보니 함정이었습니다요. 그리고 여기서 급한 상황에 장렬하는 권상우의 결정적 멘트. 엎드려라고만 했어도 사상자가 줄었을 텐데 하필 엎드리. 예기치 않게 적들과의 전투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겁없는 청춘 권상우. 뒤로 가서 배우를. 그렇습니다. 지도자 동지 잘못 만나 따발총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가 이름 없는 풀숲에 잠들어버린 영혼들. 그런데 남조선입니다. 해방무련. 뭐야, 어린애잖아요. 오장범이 달려보려 하는 사이 뒤늦게 쫓아온 권상우 아니 국압조가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빨갱이잖아. 총 들었잖아. 빨갱이가 총 들었으면 다 쌀 죽여야지. 학도병의 피할 수 없는 선택 잠시 후 이어집니다. 자, 다시 스케이트 워 다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녀석들은 장단지에 알이 박힌 터라 택시를 탑니다. 다리에 쥐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런데 On a tous les flics de France au cul. 이런 똥배짱을 봤나. 무전 탑승이시고 경찰에 쫓긴다는 말에 기사 양반이 경찰서로 가서는 냅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아유, 생각 없이 떠들 때 왠지 불안하더라니. 그리하여 3분 쉬고 다시 뛰는 미키와 이드리스. 경찰서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좀 빨리 왔겠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몸을 날리는 미키. 그래도 절대 스케이트보드는 손에서 놓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제목이 스케이트가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그런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시 한번 헛물 켜는 비리 형사들. 이제 녀석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롤러스케이트 동호인 군중에 몸을 숨기는데 저 롤러 탔으면 더 빨리 도망갔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드디어 머리를 딱 한 번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롤러 경찰. 놀러 온 거 아니다? 저건 잡혔네. 두 발에 바퀴 달고 달리는데 한 발로 지치면서 어떻게 도망을 쳐? 그러나 발사이즈 275였던 아그들이 보드만 타다 보니 오른발만 290이 되었다는 용불용설 리더. 오른발 허벅지 꿀벅지요. 짝꿍댕이 스케이트보드를 귀를 쓰고 롤러가 달려도 못 잡는다는 사실. 근데 경찰들은 역시 모범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네요. 헬멧에 보호대에 뭐 자비 구입은 알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어쨌거나 급기야 비리 형사가 진로를 막아서는데 점프를 해버립니다. 오, 정말 한주지 하신다. 여기에 놀러 온 경찰이 아닌 롤러 경찰이. Qu'est-ce qu'il y a toi? Mon métier? Le gamin va les braqueurs de fourgon. Ah ouais, ça c'est quoi là? Je sais pas, c'est de la légitime défense. Ces mecs qui sont armés et dangereux, t'as compris? Je vais faire un rapport sur cette affaire. 올려? 뭐 약 올려? 미키와 이드리스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페어클럽을 찾아가죠. 물론 냄새를 맡은 비리 형사들도 찾아옵니다. 잡진 못하는데 쫓긴 잘하네요. 성가신 스타일이죠. Je vous attendais plus. Oh Daniel, on est dans une galère là, t'imagines pas. C'est pas une vanne, il faut qu'on se barre d'ici tout de suite. 아 뭐야 그럼 니들끼리 도망칠 일이지 왜 나를 찾아온겨? 아이고 잠시 후 계속 도망쳐요? 대종상 신인상을 노리는 탑을 만나러 혼자 튀는 아이보리 군복을 입고 친히 방문하신 북한 장교 차장교. 패셔너블함에 이어 워커 먼지를 터는 깔끔함을 보이시더니만 만약 저 개항대 위에 백기를 걸고 투항한다면 모두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탑 가라사대 12시에 이어서 다시 만납시다. 피안도 사투리에 갱상도 사투리의 대결이랄까. 우대 가는데 낙동강 전선으로. 뭐야 도망가는겨? 여서 개주고 말 수 없다며 까뚝대는 갑죠. 하지만 중대장 장범은 분명했죠. 총만 내려놓고 박수만 치면 살 수 있다. 니는 나가서 그리 살거라. 변명을 하느니 아예 북한군에 투항하라는 말에 발끈하는 갑죠. 그렇게 두 사람의 뭉쳤던 응어리가 폭발하는데 도망칠 거면 조용히 혼자 가라. 내가 도망친다고. 그 시간 멀리 학도병의 막내는 죽어가고 있었죠. 그냥 죽어버려. 물게 김치찌개 라임이랑 같이 죽는 게 그렇게 두렵나? 니는 개같이 죽으라. 난 멋지게 살아 죽을 기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은 형이 고통받는 동생에게 전하는 마지막 애정이었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학도병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싸주신 내일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포화 속으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싸우자! 학도병은 우리야! 학도병은 우리야! 제가 군인이었을 때보다 늠름하군요. 댕겨 옮겨? 고문관. 쏴라. 자, 드디어 학도병들의 선제 공격이 시작. 뭐요? 불발? 뭐요? 와이라노 하란 대로 했는데. 고장 수리에는 충격요법이 최고인지라 발로 차니까 잘 날아갑니다. 얼굴에 파편이 박힌 것 같은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포탄으로 갚아. 불발탄과 열악한 화력으로 준비한 그들만의 부비 트랩. 야, 근데 하지만 저 충격은 상당하겠어요. 거기에 화력보다 무서운 죽음을 불사한 정신력까지. 흥행 대박 은실패했지만 볼만한 영화. 포화 속으로 아이리스의 킬러를 대종상 시상대로 안내하려는 영화 인투 더 포화. 자, 이제 스케이트 워 다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폐허의 클럽에까지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업소 지키며 맞서게 되는 경찰. 그러자 어설프게 총기 자랑했다가 망신당하는 경관 나리. 여긴 총이 라이터보다 많어. 우범지대네. 한편 2층에서는 다짜고짜 총격전이 벌어지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네요. 하다못해 적인지 아군인지 따지도 않고 불청객이기 때문에 총질을 하는 거죠. 미키와 이드리스는 그 틈에 도망을 칩니다. 용건 있는 친구들은 도망가는데
아무 원한 관계 없는 사람끼리 총질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비리 형사들은 아이들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잡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쫓기만 하죠. 급기야 옥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세 사람. 그런데 올라와 보니 갈 길이 없네. 그러자 미키가 주위를 살피더니 Tu vois, une meilleure solution. Vous êtes complètement dingue. Faut qu'on se barre d'ici. Vite fait. Prenez l'escape. 오, 그것은 한마디로 익스트림을 능가하는 고난이도 묘기. 아니 뭐야 저게? 야 스키 점프대 같아요. 바로 이걸 도약대로 건너편 건물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여자는 점프에 성공합니다. 대단하다. 그나저나 이제 형사까지 왔으니 안 할 수도 없겠어요. 근게요? 총에 맞는 이 희망이라도 걸어보자며 점프를 시도하는 미키. 촬영 기술에서 약간 어설픈 게 있습니다. 편집의 묘. 착지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헛물 켜는 형사들. 번번이 코앞에서 놓치는 비리 형사들. 세 명은 이제 건물 지붕을 타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도망을 칩니다. 먼동이 틀 때까지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또 쫓아갔겠지 뭐. 저 봐줘. 잡진 못해도 쫓는 데는 달인인 형사들과 뛰고 달리는 데 달인인 도망자들. 어지간한 높이는 전부 뛰어내리는군요. 마지막엔 뛰어내리면서 추적을 피하는 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점프 or die. 이제 미키와 이드리스는 집으로 향합니다. 숨 쉴 틈 없이 계속된 도망자의 길. 그러나 아직 추격과 도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뛰고 달리고 스키 or die. 피서객이 떠난 해운대에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도 어김없이 무수한 별들이 나들이에 나서면서 화려한 15번째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와우, 멋지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에서 세계적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시아 영화인들이 함께하고 아시아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충무로에서 해외로 발돋움하는 우리 배우들의 작품은 단연 관심사였는데요. 먼저 아시아의 대표 미남 장동건의 헐리우드 진출작 워리어스 웨이. 외국 배우들과의 작업이 처음이 아니어서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경험들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영화 찍으면서 참 하게 되었고. 영화 워리어스 웨이는 장동건 씨가 2년 가까이 다른 작품 출연을 미룰 정도로 본인 역시 기대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6년간 약 580억 원이 투입된 이 작품의 제작자 베리 오스본 씨는 장동건 씨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And I thought that was very important for our worldwide success of this movie. And I know from having shown this movie a little bit to a select group that he's very. 그런데 장동건 씨 얼마 전 등담하셨던데. 산모랑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정말 딱 반반씩 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병원에서도 근래 보기 드문 누나는 나왔다고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아내 사랑, 아들 사랑이 영화 사랑으로도 이어지길 저 역시 바랄게요. 형 장동건의 동생 원빈 씨도 오셨는데요. 원빈 주연의 아저씨는 한 편의 영화로 아저씨라는 단순한 단어의 느낌을 개념부터 바꿔버린 2010년 최고의 흥행작이죠. 올 한 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새론 양도 수줍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우리의 아저씨 원빈 씨는 어땠을까요? 변신을 하신 거죠? 네, 뭐 예전 작품에서보다는 또 다른 모습을. 네, 속삭이지 마시고요. 속삭여서 더 잘 들리는데요, 뭐 그쵸? 한편 새끼로 주목을 받았던 탕웨이. 그녀가 김태용 감독의 영화 만추를 통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거장 이만희 감독의 동명작품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모범 수여자와 도주 중인 한 남자의 시한부 사랑을 담고 있죠. 근데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우아한 미모는 그렇다 치고 왜 쓸쓸하게 혼자 나오셨죠? 원래 디니 씨랑 두 분이 걷기로 했는데 디니 씨가 촬영 때문에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혼자 걷게 되는데. 我要再说玄彬先生我就不说了，你太过分了，昨天出现没有了。 저 빨간색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뭐 하냐고요. 저도 레드카펫을 같이
밟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리고 청순미와 귀여움으로 똘똘 뭉친 아오이 유. 그녀는 영화 번개남으로 부산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청순미를 담고자 팬들의 휴대폰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이 인정한 인도의 여신 아이쉬바라 라이도 화제의 중심에 있던 스타였습니다. 팬들을 만나는 세계적 감독과 배우들은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고 우리 영화 팬들 역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이벤트를 꼽자면 뭐니 해도 핸드프린팅식일 텐데요. 세계 영화사의 길이 기억될 위대한 영화인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이벤트. 올해는 어떤 분들이 부산 해운대에 손자국을 남겼을까요? 영화 플래툰과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성격파 배우 윌렘 데포. Godspeed, Spider-Man. 그가 바로 핸드프린팅의 주인공인데요. 윌렘 데포는 핸드프린팅 행사 전 오픈 토크 무대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This will not be the end of the year collaboration. There will be a lot more. Any favorite Korean food that you can name or?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자 돌아오는 의외의 답변. Let's put it this way. You go to our house. There's always kimchi in the refrigerator. 윌렘 데포 씨도 김치의 매력했어? 지금처럼만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우측도 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은 어디? 한번 더 볼까요? 예. 불법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식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자 그래서 굿다운로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다운로드를 이 캠페인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스타들이 무보수 참여한 게 화제였는데요. 어떻게 다 캐스팅했죠? 여배우들에게 제가 전화를 많이 연락을 했고 난 선배님께서는 이제 남자 배우 담당. 예. 여배우를 섭외하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뭐랄까 흑심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특별히 이곳에선 멀게만 느껴지던 스타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 눈물 안 나는 거 없죠? 짜지 마. 자, 박준 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 있으세요? 연기파 배우. 여기까진 분위기 좋았거든요. 영화 중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저씨. 그녀 머릿속에 지우개, 해운대에서 해운대를 기억 못하시나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요. 씨가 하셨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셨던 작품 어떤 작품이셨어요? 제목 모르겠는데 이하나. 페어러브 말씀하시는군요. 금년에 했던 초에 너무너무나 관객이 없었던 영화입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페어러브라는 페어러브. 예. 최근에 오셔서 평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스타들.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던 하지만 최고의 굴욕 스타로 등극하게 된 스타 정재영 씨. 정재영 씨를 거부하고 손예진 씨랑 찍게 해달라고 했다죠? 상처 입으셨겠다. 저기요, 정재영 씨 뭐가 돼요? 이렇듯 1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과 팬 중심의 영화제였습니다. 멋진 공연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다양하게 볼거리가 준비된 부산영화제. 이곳은요, 해외 영화제와 행사 그리고 다양한 배우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저와 함께 감상하러 가실까요? 부산국제영화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동호 집행위원장의 사진전. 그가 담아온 스타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의 발길을 멈춘 건 어쩔 수 없이 원빈 씨?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단순한 영화 축제를 넘어 다양한 공연 문화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래, 타이거 JK, 그리고 인디밴드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9일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것 아시나요? 영화 축제를 통해 해운대마저 명물이 돼버린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우리가 만난 스타들 역시 내년을 기약하며 더 좋은 작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핥히고 지나는 흡사 괭이발톱 선율에 시절은 하수상했던 193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불었던 유모를 자살소동이 있었더랬으니 궁핍했던 유태인 피아니스트 작곡한 런닝타임 130초짜리 연주곡의 새드 스토리요. 1999년 세기 말에 다가왔던 그 영화. 172번째 추억의 부스러기 글루미 선데이다.
일로나와 자보, 레스토랑 영업 위해 피아니스트 오디션 본다. 그리고 이야기 시작, 뒤늦게 온 가난한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Andras Aradi. Ich komme zum Vorspiel. 안드라스 아리디의 예술가적 궁핍함 담긴 시선에 묘한 자극받는 일로나. 사실 그녀 자보 레스토랑의 꽃이요 대중적 표현으로 얼굴마다 엿들었다. Vielleicht eine Fotografie von Ihnen machen dürfte. Ja. 이 양반 저 양반 들락거리는 모든 양반 흠모하지만 임자 있는 처자 일로나. 안드라스조차 애정 품는 1인 되게 이른다. Wenn ich Ihnen zuhöre, tut es mir leid, dass ich mit dem Singen aufgehört habe. 한편 눈치 빠른 자보, 눈에 보이는 가슴선만큼 드러나는 두 사람 묘한 기류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 애증의 D-Day, 바로 그녀 일로나 생일이었다. Alles Liebe zum Geburtstag. 자보 건네는 명품 신상 주얼리와 안드라스 건네는 헌정 자작곡, 그리고 독일 친구 한스 고백하는 취중 프로포즈까지. Fräulein Ilona, ich liebe Sie. Bitte, werden Sie meine Frau. 남자복 터진 일로나, 적어도 그는 아니었다. Nein. 한스러울 그날 또 한 명 한스러운 남자 생기는데 어쩌면 그건 사랑 자신하는 한 남자의 칙이었으며. Gute Nacht. Und vielen Dank. 지나친 스킨십에 발끈한 남자의 질투였다. Gute Nacht.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안녕히 갈 수 있겠니? Ich habe ja gleich gesagt, dass dir verfallen ist. Ein bisschen ich ihm auch. 일로나 자신 마음 속이지 않았다. Du weißt doch, wegen mir musst du dir keine Gedanken machen. Ich gehe jetzt einfach weiter, dann fällt dir die Entscheidung leichter. 마치 쿨한 척, 자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바보처럼 던진 제안. 그러나 웬걸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다. 새 된 거다. 그렇게 된 거다. 다른 남자 여자 된 거다. 한편 안드라스, 자보 레스토랑 피아니스트로 착실히 자리 잡고 일로나에게 딱지 맞은 한스 고국 돌아간다. 한 여자 주변 세 남자, 그렇게 정리됐다. 여기에 안드라스 자작곡 마력 같은 흡입력으로 인기 얻으며 음반 물론 라디오 통해 대박 행복 걷게 된다. 그 곡 제목, 영화 제목 글루미 선데이였다. Das war das Lied vom traurigen Sonntag, komponiert und vorgetragen von Andras Aradi. Das Lied ist entstanden im Restaurant Sabo, im 1. Bezirk von Budapest. Hast du gehört? Und nun 일로나 행복했다. 그녀에겐 두 남자 있었기 때문이었다. 속 없는 두 남자의 좋은 말로 개방적 그녀, 가시도 친 말로 무분별한 그녀. 그러나 그 행복 오래가지 않았다. 안드라스 아라디의 음울한 연주곡 글루미 선데이, 그것 죽음 부르는 선율이었다. Herr Aradi? Ja? Dass sich in Budapest in den letzten 3 Tagen 5 Menschen das Leben genommen haben. Alle 5 hatten ihr Lied auf dem Plattenteller. Was? Haben Sie eine Erklärung dafür, Herr Aradi? Sagen Sie was. Haben Sie eine Erklärung? 마치 책임 소재 안드라스 몫인 듯 매스컴 떠들고 점점 압박 느끼는 안드라스. 그의 유일한 버팀목 일로나의 사랑이었더랬는데. Das soll ein Text werden für das Lied vom traurigen Sonntag. Der letzte Atemzug bringt mich für immer heim. Im Reich der Schatten, da werde ich geborgen sein. Versprich mir, dass du das nicht tust. Nicht solange ich dich habe. 나치 독일 패전 치닫는 광기의 전쟁 말기, 헝가리 돌아온 한스 유태인이용 부축적하고 있었다. 예전 나약함 사라지고 자신감 충만한 그였다. 그리고 한스, 안드라스 자극한다. Und jetzt spielen Sie das berühmte Lied für uns. 자살 여파로 연주 거부하는 안드라스. Das Lied bitte. Haben Sie nicht verstanden? 한스 재촉하자 권총 응시하는 안드라스. 순간
분위기 바꾸고자 일로나 노래한다. 그 노래 안드라스 가사 만든 글루미 선데이. 일로나 역 맡은 72년생 에리카 마루잔 직접 부른 노래다. Bald brennen Kerzen und Rauch macht die Augen feucht. Weint doch nicht, Freunde, denn endlich fühl ich mich leicht. Trauriger Sonntag. 처음 듣는 가사 더욱 우물해진 분위기. 그러나 증폭된 감동에 박수 터지고 일로나 왠지 모를 슬픔 느끼고 만다. 그리고 그 순간 노랫말처럼 안드라스 희망했던 한발 충성의 자유. 그 이후 이별 종영하는 한스 배신과 탐욕에 밟힌 일로나의 희망으로 그들 간절했던 만큼 기다리고 다가올 절망 컸음 알게 된다. 충분히 불행한 사랑을 위해서 지금 사랑 영원할 것이라고 너 바위처럼 믿어라. 바위처럼 믿다 의심치 않는 언젠가 충분히 불행한 모래알을 밟고 서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에듀왕 왕수학 교실에서 문화상품권을,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헤어 바디 세트를, 뮤엔 맞춤형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